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에 든 A씨는 당일 오전 사망을 했는데요.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이던 남성 A씨, 170cm가 넘는 키에 체중이 43kg이었네요. 숨지기 직전 일주일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거래처와 술 접대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그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급을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결과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연구소장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평일 퇴근 후에 시장 상황 파악과 고객 관리를 위해서 임직원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사이 총 4차례나 가졌으니까요. 또 그 상대가 거래처였던 점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A씨는 평소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이런 유족 측 주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 잦은 술자리 회식, 한국 사회에 이러한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주춤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는 저도 생각이 들고요. 업무 효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업무상 거래처와 술 접대하는 자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하거든요. 건강한 일터는 필수입니다. 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더군다나 또 사망까지 한다면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우리 백수연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저는 신혼의 단꿈이 아닌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매일이 악몽입니다. 임신 초기인데 너무 예민해지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도 없는 위층은 매일 밤 11시에 현관문 닫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거실에서 몇 번씩 쿵쾅거리며 왔다 갔다 세탁기를 돌리고 온 집안을 뒤꿈치를 바닥에 찌으면서 걸어다닙니다. 밤중에 샤워는 기본이고 세탁기를 돌리고 심지어 밤 12시 넘은 시간에 앞 베란다 물청소까지 해서 한참 동안 바닥에 솔질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이라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새벽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참다 보니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물청소를 한 날은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다음날 아침에 찾아갔는데요. 윗집 주인은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위층이라면서 자신들도 위층 소음 때문에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눈물까지 보이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다면서요. 저와 남편이 오히려 사과를 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밤부터 새벽까지 같은 소음이 발생 중입니다. 그 위층, 옆집까지 찾아가 원인을 밝혀보려고 했지만 아니었고요. 바닥에 솔질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면 바로 위층이 분명한데 아니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죠. 답답한 마음에 위층에 불이 켜지는 시간, 소음 발생 시간을 확인했더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위층 주민이 귀가하면서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별의별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연자분과 같은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백수연 변호사님, 먼저 법적으로 층간소음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서 저희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약칭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층간소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규칙에서 보면 이제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네. 네, 그리고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욕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에서 이제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지금 우리 사연에서는 지금 이로 인한 소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욕실 소음, 화장실 소음도 있는데 뭐 이제 지금 보면 쿵쿵거리면서 걷는 거 새벽 시간에 이런 거는 이제 충격 소음에 해당할 네. 수 있겠죠. 뭐 바닥 솔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새벽에 물 청소를 하거나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데 이게 층간소음으로 정의가 안 되더라도 사실 이거는 서로 배려가 당연히 필요한 그러게요. 부분이죠. 네. 네. 또 소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제 층간소음의 기준도 이제 직접 충격 소음이냐, 공기 전달 소음이냐,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이제 기준 수치가 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기준 수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욕실 사용에서 이 급수배수로 인한 것이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활에서 불편한 소음이지만 층간소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요즘 인테리어 공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네. 댁에서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짧게는 뭐 며칠, 뭐 하루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 써놓고 네, 하시죠. 이제 저희가 네. 동의도 하죠. 이제 그렇게 네. 하면 이제 근데 인테리어를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이제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하고 있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건 층간소음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이게 너무 이제 내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다. 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걸 달리 층간소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의 소음일 거라 생각을 못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지금 사연의 경우에 발망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음. 사실 이거 이제 애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발걸음이 네. 이래가지고 나는 소음 많은데 이런 소음 그리고 앞 베란다를 솔로 청소할 때 나는 소음.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층간소음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연자분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또 상대방은 아니라고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니까 좀 그러면은 그 소음은 누가 만든 것이냐 귀신이 고칼 노릇인데요. 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직접 찾아가는 거. 소음을 발생시키는 세대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소음을 줄여달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감정 대립이 좀 심해져서 다른 갈등으로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찾아가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너무 빈번하게 찾아가거나 또 인터폰으로 요즘 연락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너무 자주 인터폰으로 이제 연락을 하시거나 당연히 욕설하거나 항의하는데 과정에서 이제 폭력이 오가는 건 당연히 불법이어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이로 인해서 또 피해를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층간소음 기준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렇게 위아래서 찾아와가지고 소음 때문에 항의할 경우에 오히려 접근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서 불필요한 감정 대립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음 측정기가 각 가정에 있을 리도 없고
이게 층간소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참 어려웠고, 공동주택에서 참기 힘든 소음이 있는 경우 또 그대로 참을 수는 없으니까요. 백 변호사님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래도 관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소음을 발생하는 세대에 그러니까 소음을 차단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물론 이제 권고라서 강제적으로 소음을 내지 말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사실을 네. 알려서 좀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잘 모르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권고를 하시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고요. 네. 근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곳은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려고 환경부 산하에서 만든 부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하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소음도 측정하고 이제 실제로 중재 역할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층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또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니까 어디서 원인이 되는지조차도 지금 다툼이 있는 사안이어서 관리사무소에서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소음도 측정하고 이런 중재 역할을 조금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백 변호사님? 이게 그러면 이제 좀 보다 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나서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럼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정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럼 이웃사회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를 가지고 좀 손해배상금도 정해주고 이제 좀 보다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데에 대해서도 소음을 일으킨 쪽에서 이제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어느 정도는 참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재기까지 결심할 정도면 그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백수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조성모의 가시나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